크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로 보면 가난한 거죠. 근데 정조부 때 어렵게 돼서 우리 조부 때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만주로 가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랄 때 정말 피죽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키도 조금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대는 더 잘 살겠구나 하는 그 속담에서 했는데 진짜 그리 되는 거예요. 신라도 삼국 통일을 하는 그때까지 온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 국력이 신장이 되고 하는데 삼국 통일을 또 이루고 나서부터는 헬렐레 빠진 거예요. 그런 내리막길에 걸으니까 신라의 지도층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 불교가 국교니까 경주에다 황룡사 절을 짓고 구청탑을 세우고 이 국군을 다시 데리러 보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서라벌에 법석을 까는 거예요. 법석이라는 게 야단법석이라고 들었죠? 야단법석 시끌벅적하고 막 그 시끄러움으로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황룡사 절터에다가 밤에 횃불을 밝혀놓고 신라의 성남 상녀들이 전부 지도층까지 모여서 법회를 하는 거야. 이 국군을 융창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린애들은 집에 못 들고 나오니까 빽빽 울면 안 되잖아. 여기도 어린애 데려놓은 사람 없듯이. 그 누군가는 아기를 봐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이제 아기를 보는 거야. 그 주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우리 조은진, 홍문종 하지만 오늘은 허평안이 하듯이 그 당시 중심 인물은 자장률사야. 자장률사. 신라의 그 고성이었던 자장률사가 그 주관하는 주도자인데 그 노인네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을 얻고 이 애기 달랜다고 자장률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장한 게 그 자장가 유래입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겠다고 여러분들은 그 당시 무너지는 신라시대 그 자장률사와 함께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시대의 의인이고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역사의 한 순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우리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 정말 우리가 승리해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정권을 잡아서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서 자유 통일을 딱 이루면은 오늘 우리는 역사의 대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말 전부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모두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애국 국민들이 있어서 대한애국당을 창단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다시 성화시켜가지고 밤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엔 열띤 토론을 하고 국민을 일깨우고 이리 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역사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박 총장 계십니다마는 제가 당부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참여하는 분들 이름 다 찍어야 돼요. 이거 그냥 남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맹부를 만들어서 매일 오는 사람들 거기다 사인을 받고 이름을 서명을 하고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자료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가 그분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매일 일기를 쓴 거야. 일기를. 그분이 일기를 안 썼으면 이 위대한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난중 일기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전쟁하면서 고국 충정, 자기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고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성인이야. 그분은 기록이 없었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막 배 12척 가지고 마지막 왜군 무찔러서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기록을 남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행사로 성화하자 하는 얘기도 이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난국을 수습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고 자유통일까지 다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창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역사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이놈들한테 정말 져가지고 졌어. 김정은이한테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 척화된다 하더라도 그 역사가 오래 지속은 안 돼요.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바로 선다고. 그럼 후대 역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선화를 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역사가 이어졌다고 또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역사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내일부터라도 이거 일지를 만들고 우리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야 정국에서부터 집회가 서울역에서 동대문에서 종각 보신각에서 이어져 쭉 이루어오는데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이 역사를 서자 이거예요. 서면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지 못하던 1년에 한 번은 이 난국이 수습되고 나면 그 문화 행사를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재현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림을, 스케치를, 사진을 다 정리해서 하는 이런 어떤 그 작가 한 사람을 땅에서 고용하든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기록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걸 내가 오늘 제의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지금은 분명히 자유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그 위기인 이유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상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야. 그 근거를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저 양반 자기 자서전에 월남이 패망하고 미군이 패퇴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써요. 그리고 저 개인이 결정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도와주고 그쪽에 합류한 근본 이유는 문재인 씨의 그 당시에 각종 인터뷰 내용을 봤다고. 그 프레시안 뉴스인가 매체하고 인터뷰한데 자기가 그 국가보안법을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일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게 천추리 하냐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북한의 간첩을 잡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그걸 폐기시키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야당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낮은 남계 연방제 통일 제가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더라니까. 그걸 보고 육군 산학교 나오고 평생을 나를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켰고 또 이걸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행복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는 이 허평한이가 문제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수 우파는요, 우파 정당 정치권은 가보면요 일회용 써먹고 고맙다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측근에 붙어가 막 별짓을 다 해야 개호 한 자리 둔다니까. 근데 좌파 중부 애들은요 철저하게 챙깁니다.
내 개인 영달이나 입신을 생각하면 그리 가는 게 100번 맞지. 그걸 내가 딱 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생각. 거기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 백악관 방명록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이리 썼습니다. 그걸 뭐 실수를 해서 니언을 빼버렸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내가 그 사드 기지에 그 프랭카드 걸려 있는 것도 봤어.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있더라고. 종북 좌파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고 비하하는 대한민국 국명을 대한민국이라고 쓴다는 거야. 대통령이란 자가 청와대 백악관 방명록에다가 나는 너희들 식민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하고 쓴 사람이야. 그리고 의회에서 연설할 때 6.25를 내전이라고 그랬어요. 6.25를 내전이라고 하는 건 김일성의 세력들이 하는 소리예요. 6.25는 내전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6.25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소련이 세계 공산화 전략을 해서 자꾸 그 업무를 동구도 공산화시키고 마술을 뻗쳐왔어요. 미국이 이걸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독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려는 너무나 힘에 붙이니까 소련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소련이 이게 일본 견제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 좀 그 해서 내려와서 쳐서 평정하라니까 소련 놈들 절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옵니다. 거기에 러일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한 것도 있고 소련 놈들 원래 엄명해요. 그 미국 혼자서 양 전쟁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독일에서 그 유럽 전선을 승리를 하고 마지막 일본을 이제 격퇴를 시키는데 섬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일본하고 싸워 보니까 일본 본토를 이 군인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을 하려면은 100만 이상의 미군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원자폭탄을. 그거 딱 두 방 투하하고 항복할 기미가 보이니까 바로 다음날 소련군이 한반도로 향해서 끝끝 진격을 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늘 병력도 없는 거야. 온 전선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과 인천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38선을 그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좌파놈들이 미군 대령이 38선을 그어서 민족이 분단났다 여기까지 소리를 가리켰다 않습니들한테. 38선을 그으면서 이상 내려오지 마라 하니까 소련이 그 이상 안 내려서 왜? 원자폭탄 때문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앞세워놓고 공산국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분단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는 끝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모의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학계 정설로 우리가 배워왔고 그것이 증명된 게 옐친이 제주도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 30급을 받아가면서 KGB 비밀문건을 주고 갔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6.25 전쟁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3자가 모의해서 한 전쟁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썩어 빠진 작자는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내전이라고 모현의 연설을 그 따위로 하고 갔어요. 미국 가서. 그리고 아까 우리 박태호 총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G20 정상 독일에 처음 열리는데 마누라 데려가는데 유리상이 모여다 동백꽃을 다 헌화를 했어. 동백꽃은 남해안 지방에 저희 고향에 가면 겨울에 참 동백꽃이 아주 찬란하게 핍니다. 아름답게 피죠. 윤희상이 고향이 통영이 통영. 윤희상이가 누구냐?
음악까지 뭐 위대한 음악에서는 초항을 받는 사람인데 바로 김일성이 칭송곡을 짓고 북한의 노동당 랭킹 서열이 굉장히 높은 공산당 빨갱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오길남이라고 하는 자기 후배를 서독에서 유학에서 와 있는 거를 꼬셔가지고 평양에 데려갑니다. 그 부인 신숙자와 어린 딸 둘 같이 가요. 오길남에 북한에 가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고 갈등을 한데 다시 간첩 교육을 받아가지고 독일로 다시 파독이 됩니다. 그리고 오길남에 내뺐어요. 혼자 내빼고 신숙자 어린 두 딸은 살았는지 죽은지도 요독 수용소 가서 일단은 설만 했는데 모르니까 한때 통영 사람들도 통영의 딸을 구출하자고 우파 정권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더니 지금 통영에는요 완전히 윤희상이 아주 기념관 묘 뼈다구리까지 갖다같이 묻어난 묘를 만들고 지금 기념관을 만들어서 칭송하는 이런 썩어 빠진 나라가 됐어요. 그게 중고자가 문제이야. 김정숙이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당장 조정 고발은 내 잡아가겠지. 철저하게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야. 심지어 8월 15일에 우리 국민들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1인 기념일인 것을 모르는 국민들 태반이야. 8.15 하면 그냥 일본 놈들한테 해방된 날 정도로 알지 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인 줄 모르는 거야. 왜? 건국 기념 행사를 안 하니까. 8.15 광복절날을 행사만 했지 대한민국 건국 기념 행사를 우파 정권에서도 안 했어요. 저 좌파들 눈치 본다고. 이 썩어 빠진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도 역대. 좌파 논리에 본인 스스로들이 다 물이 들은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챙기고 우리 정통성을 지키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을 거구라고 몰아붙인다 이거야 전부. 그럼 나는 거구가 어때? 거구라 하자 이거야 우리가. 왜 거구 아니라고 그래? 이 거구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소득 3만 불까지 잘 사는 나라 만들었고 민주화까지 이룬 세력이 거구들이 한 거예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 그날을 기념일로 하려고 작년 금년 내를 썼잖아. 에? 여기 탑 만들어 놨잖아. 상해 임시 100주년 기념탑 해가지고 그 북한하고 같이 해서 가려고 했는데 북한 놈들이 너 했어. 야 이 새끼들아 웃기지 마. 우리나라 이 주소파들하고 민족주의자들 종북 세력들 지금 북한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북한 아이들은 걔들을 이용만 하는 거지 걔들하고 같이 안 갑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건국한 구구절 그게 태양절이고 그게 지금 북한 창건 기념이면서 김일성 민족이라 그러고 한민족이라고 안 그래요. 북한은 자기들은 김일성 백두민족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래. 그리고 연호를 주체 매년 씁니다. 에? 북한 창건 기념일부터 해서 주체 뭐 70년 이리 쓴다니까. 연호를 주체로 쓴다고. 그거는 왕조 국가에서만 쓰는 연호를 주체를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썩은 놈들하고 우리 건국기념일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엊그제 저 분마항쟁 40주년 행사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치아 18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네. 여러분 그 시절이 진짜 암흑기였어요? 저놈들한테는 암흑기였겠지. 왜? 방공법으로 철저히 두드러 잡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체제 부정 북한하고 영역 간첩만 때려잡았지 아무도 때려잡은 사람 없습니다. 그 장기 독재 정권을 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분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정적들을 갖다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전쟁에서 싸워서 지키고 국민소득 3만 불까지 이르는데 이 피땀을 일한 일반 국민들까지는 다 적폐라고 하면은 표가 날아가니까 그 지도자들, 지도층들을 적폐해가지고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촛불 집회 앞에 와서 자기들이 짓거나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권해서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 다 감옥서 보내놔놓고 그 강요들, 일한 사람, 일꾼들 300여 명을 조사 또는 감옥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양반 어디 기록에 보니까 방공세, 건국한 사람, 6.25 때 나를 지킨 이 방공세대를 조선시대에 그 완전히 사대부, 백성을, 국민을 착취한 그 수구 세력으로 몰아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국군의 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한 것은 6.25 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국군이 반격작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어했어요. 38선만 회복하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 전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묵시적으로 군직원한테 묵시적인 사인을 준 거야. 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 3사단이 이제 그 38선을 돌파를 한 날이 10월 1일 날이야. 그걸 국군날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0월 1일 국군날을 했는데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 대구 가서 비행장에서 하되 전에는 28일 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러면서 김원봉이를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죠.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하고 고려 연방제 나라 만드는 것이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그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저항해서 싸우는 거야. 국가유기 가장 큰 원인 1번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가 꿈꾸는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를 꿈꾸고 있다. 이게 가장 우익이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저항해서 싸우는 건 역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뭡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을 받은 입법, 사법, 행정, 입법기관 아니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과 모든 법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뽑아놨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독재가 나와서 그걸 위반하는 짓을 하면은 그거를 반대를 해야 되고 반대함에도 강행해서 하면은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반대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해. 왜? 썩어 빠졌거든. 누리고 있는 특권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던지고 모험을 하려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하고 붙으면 어떤 상황 체제에서도 또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도 급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가 없잖아. 힘을 길러야 되고 그 전에 나라를 지켜놔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뒤집어지고 나서 뭐 대통령을 어떻게 뭐야 우리도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급한 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악법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이 악법이 이 친구들이 작년에 견을 통해서 해보려다가 그나마 이 국회에서 반대해서 무산이 되니까 꼼수를 쓰는 게 내게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국가의 긴급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절차를 건너뛰어서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되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4개였잖아요. 첫째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강주 민주화 비난 금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이 핵심은 2가지거든. 연동형 비례제하고 공수처 설립하는 건데, 이번에 조국 게이트만 안 터졌으면은 그냥 12월 말로 이 4개를 통과시키려고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고. 점차 해서 이리 갈라도 조국 게이트가 턱 터져버린 거야. 터지니까 이 문재인이가 다급해진 거야. 왜 다급해졌겠어요? 지금 조국 게이트 안에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은 지금 문재인 자기까지 다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이시는 거야. 그런데 강주한테 그 대마 항쟁 참석하고 올라오면서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을 청와대에 직접 불러가지고 둘이 앉혀놔 놓고, 대통령이 앞에 둘이 앉혀놔 놓고 직접 지시를 하더라. 공수처 10월 말까지 반드시 다 완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제가 이봉규 TV 때 좀 잘못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 어제 우리 한상수 최고 얘기 들어보니까 최은희 하고 국회의원 김은희인가 2사람이 이미 발의해놨어. 이걸 이제 통과시켜 오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이건 내교도 바꿔야 되고 기구도 설치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후속 작업이 있어. 이거까지 10월 말까지 완결하라는 거야.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테니까 통과 오자마자 바로 그날 부로 공수처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준비하고 기구도 준비하고 예산도 좀 미리 다 해놓으라는 이 지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10월 말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맹맹백백히 밝혀가지고 막 성역 없이 깨끗이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 할 거로 기대하더라고. 나 이봉규하고 내기하자고 그랬어. 절대 그리 못한다. 꼬리 자르고 적당하게 하고 끝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이 법은 그냥 10월 말 통과되고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수처법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여당의 2중대 3중대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애초에 연동형 비례하고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다급하니까 공수처법만 하려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회가 재미를 봐야 될 2중대 3중대가 까딱하면 이것만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저항에 의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같이 하자 했는가 봐. 여기 이번에 2개 같이 한대. 공수처법을 저지해야 되는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문재인 씨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검찰 독단, 검찰의 특권, 검찰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불가피하게 검찰을 관할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한정된 기구만 설립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공수처법 안에는 보면은 검찰만 대상이 아니고 판사도 대상이 돼 있고, 군인들의 경우는 장성들은 현역과 예비역까지도 대상에 넣어놨어. 그리고 일반 상급 고위공직자들,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다 집어넣어놨다 이거야. 이거는 검찰을 감시 감독할 법이 아니지. 이건 뭐냐, 완전히 자기 독재, 자기 멋대로 국정을 농단해서라도 가겠다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공수처법안, 그래서 이거를 저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돼서 공수처라는 기구가 괴물이 만들어지면 정말 저희들처럼 이제 나와서 이런 연설도 못하는 거예요. 야단 법석도 못해. 여기 노는 사람들도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 된다고. 그리고 어느 검찰도 올바른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판사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권력의 신뢰가 돼서 국민에 맞게만 하는 사람들만 같이 가는 것이고, 맞게 수사하고 판결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조금만 의심쯤은 이리 내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이, 여러분,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는 딱 그겁니다. 첫째, 제가 볼 때는 검찰의 그 고압적인 수사 자세, 그리고 막 잠도 안 재우고 고문식의 수사하는 거, 이거야 얼마든지 시민 감독으로 국가 인권위도 있고 권익위도 있고 다 있잖아, 기구들이. 그거 안 되면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감독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딱 군령을 지시를 내리고 검찰 내부 규정을 딱 만들어서, 이번에 포토레는 안 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할 수 있다, 밤 안 재우고 막 그 공무원식 수사는 못하게, 그 법으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 법 내부 규정으로. 그리고 정말 이 죄를 바꾸는 이 수사하는 것도 실명제로 해가지고 모든 수사와 재판을 실명제로 딱 해서 세월이 지나서 되면은 바로 그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감독, 언론 감독, 정권의 감독, 국회의 감독, 감독 기구가 다 있어요. 그걸 정상적으로 작동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시민의식이 성숙되면서 검찰도 옛날 검찰이 아닙니다. 경찰도 요새 조사 받으러 가면 옛날 경찰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나도 한 서너 번 조사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안 해요. 우리 교통법이 옛날에 지켰습니까? 막 끼어들고 막 추월하고 욕하고 싸우고 난장판이었잖아. 지금보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시민 질서가 성숙이 돼가면 지금은 그런 거는 아주 잘 질서 지킵니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단계들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시민의식으로 그런 보안 법률로 검찰의 전행이나 독단, 부정수사, 부정재판을 못하게 그걸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옥상의 기구를 만들어서 무소 불을 그날 갖겠다는 건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국민을 탄압해서 파쇼 정권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산시킬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에요. 내가 이봉규 TV에서 그래도 방법이 딱 하나,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해버리면 된다. 지금 야권이, 지금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정정수가 300명인데 200명 이상 이내로, 200명 이내로 되면은 국회 기능이 정지야. 입법 활동이 뭐든 할 수 없도록 헌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뭐 113석이가 그렇잖아. 우리 두석하면 115석에다가 유승민이 이 친구 뭐 저러면 15명 반대한다대. 그 합치면은 150석이 넘는다고.
140석이 되네. 그럼 그 중에서 100명만, 101명만 국회의원 사퇴해버리면은 국회 기능이 무려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이 사퇴서 받아놓고 그 가만히 지고 앉아있다가 그 통과시키고 나서 사퇴서 받아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그는 내가 볼 때는 구차한 변명이야. 진짜 국회의원들이 100명 이상이 이 법을 반대한다면서 빼지 딱 반납해버리면 국회의장이 그 아무리 지고 있는다고 국민들이 용서하나? 이 친구들이 그 하기 싫으니까 그런 법을 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은 국회의원들이 빼지 빼는 건데 이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안 해. 내가 그래서 이제 4월 내년 15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까짓 거 그냥 확 던지고, 던진 사람은 다음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100% 당선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어? 그걸 국회의장이 꼼수 써가지고 집어넣어놓고 통과시키고 나서 반납하거나 수리한다? 그럼 문희상은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되면 절대 그리 못합니다. 매 법타령만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나 그거 기대할 수가 없다요. 그런 결기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겠어? 이 친구들 전부 자기 보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10월 말에 문희상이가 직권상정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 151명만 반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299석이라 돼 지금. 그럼 150명만 반대하면 되니까, 오늘 보니까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 3당은 반대한다고 나오더라고. 야 사당이. 이 사람들이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내가 연설할 때 이번 주말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반대 국민총궐기 투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정말 이 강화문 광장에 한 300만 애국 국민들만 이거 반대로 외치면 모여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는 거야. 야 이거 갖다 찬성했다는 다음에 내가 빼지 못하겠는데 반대 해가지고 무산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이번 주말 집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번 주말에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오도록 만듭시다. 지금 우리를 지켜야 될 가장 핵심 과제는 이겁니다. 이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막아야겠다.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연동형 비례제는 개헌을 해서 이 집권 세력들 개헌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꼼수로 내온 법이 바로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제다. 왜? 지금 더불당 자기들이 죽었다 깨어내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다 뭐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짓거리를 다 해도 150석 이상 못 얻어요. 개헌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를 어디에요? 탄핵과 개헌은 국회 정도에서 3분의 1을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 더불당 지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3분의 1을 확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2중대, 3중대들한테 20, 30석씩 더 줘가지고 그들을 국회에 진출하게 만들어서 연합해서 개헌선 확보해서 가겠다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제다 이거야. 우리 공화당이 이거 하면 뭐 전국구 비례 국회의원도 냈었고 이런 따위 소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국회의원 하러 왔어요? 정치인들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조은진 대표부터 연동형 비례제 반대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연동형 비례도 공수처가 좌절되고 연동형 비례라도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악법을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번 주말, 다음 주, 지금 30일 해봤죠?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보름도 안 남았잖아.
오늘이 이제 한 18일 남았는데 오늘 11일이죠? 21. 12일가? 21. 어? 11일이잖아. 22. 22일이구나. 내가 이게 여기 신선 노름에 독기자로 정말 모르겠니 구국 애국 활동하다 날가는 줄 모르겠네. 정경심의를 뭐 23일까지 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네. 그런 게 어딨어. 이 사법부에 썩은 친구들 말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어제 그저께 벌써 집어넣자마자 가부 판단 나오는데 지금 이틀을 갖고 주물주물하고 앉아있어. 어쨌든 나머지 남아있는 한 10일 이 사이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10월 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주말 집회에 최소한 100만 이상 300만까지 집결해서 청와대부터 남대문, 세종로, 저 종로통까지 을지로까지 꽉 메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들 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키는데 선봉 역할을 하고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섭시다. 우리 공화당의 중심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진정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혁명가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